네, 안녕하세요. 예, 벌써 3회로 갑니다. 예, 뭐 1년, 2년 계속 봐야 될 얼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하면 포기를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제가 할 거고, 이 편에서는 우리 강남 부동산 얘기 2종, 특히 청담동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남 모든 곳들이 수익률은 낮아요. 근데 자산 가치가 높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강남 부동산 얘기 계속 해야죠. 예, 못 참죠. 부동산 얘기는 못 참습니다. 그래서 계속 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맞아서 뭐 뜨는 업종이 있다면 뭐 배달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이나 혹은 숙박업들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아는 그 대단한 롯데호텔이 뭐 어제 뉴스인가요? 그제 뉴스인가요? 예. 자그마치 5천억 적자를 봤다는 소식을 어제인가 그제인가 뉴스에서 봤는데, 예, 그렇습니다. 롯데호텔뿐만 아니라 모든 그 숙박업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니 숙박을 하기에는 뭐하고, 가장 이제 큰 포션을 차지했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강남의 호텔들은 아예 뭐 수익이 난다? 그게 아니라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그리고 마이너스가 계속 나는 그런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숙박업이라는 게 부동산을 전제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출구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 매각입니다. 네. 팔고 있어요, 호텔을.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봐야죠, 이 부분은. 네. 돈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당연히 큰 기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어떤 돈을 좀 모아서 부동산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일을 도모하시는 분들도 요 3부가 굉장히 좀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 주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뭐, 이 편에서는 우리가 작은 건물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꼬마 빌딩부터, 그리고 2종 우리 지역들 봤잖아요. 오늘은 좀 큰 거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는 게 팔레스 호텔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호텔이냐면은 40년 된 호텔이에요. 저 어릴 때 유일한 호텔이었습니다, 강남에. 이게 얼마 전에 매각됐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보시면은, 위치부터 한번 보실게요. 위치 요거 지금 고속터미널이 있고, 여기는 리츠칼튼 있고, 고속터미널역 있고,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고, 그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곳이 이 팔레스 호텔인데, 위치 좋습니다. 위치 좋고 사람들 넘쳐났어요. 근데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고 바이어들도 안 들어오니 호텔 자체가 수익이 나지 않아서 작년의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 적자가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작년 11월 뉴스인데 40년 역사 팔레스 강남 호텔 주상복합으로 바뀐다. 4천억 정도에 팔린다는 뉴스가 나왔고, 뭐 좀 씁쓸합니다. 이게 뭐 올라가는 산업도 있고 내려가는 산업도 있는데, 지금 이 숙박, 관광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어떻게 버틸 재간이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럼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어떻느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매물이 나오니까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수익이 잘 나던 건물들을 매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텔업을 영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놓으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 호텔 쪽은 일반 상업지역,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전에 말씀드렸던 일반 상업지역보다는 3종 일반 지역, 3종,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로 하면 용적률이 250%인 지역에 거의 그렇게 입지를 해 있습니다. 대형 특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다르지만, 그런 호텔들이 입지를 해 있고, 여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노보텔, 우리가 신논현역 부근의 노보텔 부근을 저희가 한번 찍어 본 거고, 여기 거리뷰를 한번 본 거예요. 다음 한번 보시죠. 여기 사진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신논현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다 점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가 다 숙박업소입니다. 근데 여기가 실제로 매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어디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지 450평입니다. 예, 호텔이 지어진 곳이에요. 그러면은 매매가는 1,000억을 달랍니다. 1,000억. 뭐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네요. 근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빚을 내서라도 수익률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매가 1,000억에 3종 일반 주거, 용적률 250%입니다. 그러면은 월 기대 수익이 약 16만 원. 왜냐면 대로변은 16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부가세는 포함되지 않고. 그러면은 450평에 월 16만 원을 하면은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예. 1억 8천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1년 수익이 21억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세금 띄고 뭐 띄고 다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1% 초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세금은 우리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용으로 빼고 이걸로 빼면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점 몇 퍼센트 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요게. 근데 1,000억이라는 금액에서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예. 은행에 넣어놓으시면은 이 정도 안 나오거든요, 금액이. 그리고 자산 가치라는 게 있어요. 예. 뭐 2편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언급을 하지만 강남은 어떤 수익률보다는 가치로 삽니다. 수익률은 절대로 못 맞춰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보통 4% 보시잖아요. 내가 이 정도 금액을 들였을 때 4%의 수익을 보겠다. 근데 강남 쪽은 그걸 생각하시면은 구매가 힘듭니다. 대신에 자산 가치가 이게 과연 될까? 1,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이거 조금 깎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 싸게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편이 편해요. 예. 그리고 향후 가치에 있어서 지금 3종 지역이 지금 용적률 250%인데 이게 준주거 지역이나 혹은 상업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은 없을까? 그러면은 이 땅의 팔자가 바뀝니다. 예. 용적률이 500%가 되고 용적률이 1000%가 될 가능성도 있는 땅들이에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뭐 우리 GTX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은 그런 상업시설들이나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여기도 바뀝니다.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가장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금액인데도 매매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자산가 분들 얘기신데 이거는. 그리고 우리 뭐 일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강남의 땅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비싸요. 저도 뭐 지금 현금이 없어서 한 평도 못 사요, 저도.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분명히 향후 가치는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치를 알아서 이 정도 금액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산다. 근데 매물은 매우 적어요. 특히 우리가 만만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부에서 말씀드렸던 뭐 78억, 100억 이 정도는 나 빚 좀 내서 한번 사볼까?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땅 크기가 크고 금액이 비싼 것들은 사실 분들이 매우 정해져 있는 건 압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크고 경쟁자가 적으면 분명히 수익률이 더 좋을 거다?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수익률은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다 굉장히 비슷한 패턴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요 점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기가 기회라고 땅을 구매하시려는, 대로변에 땅을 구매하시려는 분들한테는 호텔 부지가 지금 꽤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상업 부지 중에서 모텔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강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매물이. 예. 그걸 몰래 거래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너무 뭐 푸시해서 깎거나 이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이 몇 평인가, 이것도 중요하고, 건물이 실제로 있는 것들이 활용이 가능한가. 이거 다 그냥 부수고 다시 지어야 돼. 그럼 새로운 투자 금액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텔이나 혹은 모텔들이, 이 건물들이 상업 용도로 혹은 주거 용도로 바로 전환이 가능한가 안 한가도 투자의 포인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부 얘기는 요 정도, 어느 정도 큰 땅에 있어서의 수익률 얘기, 특히 이제 숙박시설 중심으로 얘기를 해봤고, 4부는 건물 한번 보시죠. 건물이 쓸만한가 안 쓸만한가, 이거는 좀 평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4부에서는 숙박시설에 있어서 건물이 쓸만한가 안 쓸만한가, 그거 한번 예를 들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3부도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재밌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쉽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이거 뭐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아시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용적률 건폐율은 좀 알고 가셔야 돼요,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 드리고, 워낙 많은 분들이 용적률 건폐율을 말씀을 주시는데 맨날 까먹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좀 많이 넣고 있는데, 다른 생업에 종사하시다가 용적률 건폐율 이러면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4부에서는 4편에서는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주거 용도로 숙박 용도로 쓰이는 건물이 주거 용도로 바뀔 수 있는지, 혹은 상업 용도로 바뀔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숙박업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야 되니까 바꿔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는 말씀을 못 드려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라도 이런 건물은 좀 다시 져야 된다 라는 부분은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하나 혹은 두 개는 예를 드리고 좀 지나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4부에서는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